오늘 4월호 월간 아티스트 칼럼에서는 요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미술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시장에 텐트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에 의하면 웬 텐트 이런 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난데없는 캠핑용 텐트가 긴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아침에 전시 개막과 동시에 그림을 사려고 간 사람들이 밤새 원정을 왔다는 겁니다. 갤러리 측은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림 구매에 성공한 30대 여성은 어젯밤 11시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해당 전시는 평창동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열린 국내 신진 화가 청신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미술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작가는 전혀 아닙니다. 보통은 갤러리 측이 개막 전에 기존 고객이나 이런 예약한 분들에게 전부 안내장을 돌려서 미리 예약도 하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그러나 최근 미술시장에 신규 세력 MZ세대가 등장함으로써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갤러리 관계자는 요즘 미술품 구매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예약 판매로 품절된 경우 첫날 다 나가고 솔드아웃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특정한 갤러리 몇몇에 불과합니다. 그런 연유로 선착순 1인당 한 점을 조건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50여 명의 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물론 텐트도 함께 해서. 이런 상황이 3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전시하는 창신이라는 작가의 전시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갤러리 앞에 모여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진풍경입니다. 순번이 밀려서 끝내 그림을 손에 넣지 못하고 돌아간 컬렉터, 기호가 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번이 밀려 끝내 그림을 손에 넣지 못하고 온 그런 안타까운 사연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컬렉터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번에 그림을 구하지 못하면 6개월 이상 대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시 개막 당일 303시에 일어나 평창에 캠핑 장비를 챙겨 나섰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진실이 있을런지요. 대개 시장에 갓 뛰어든 신규 컬렉터들이라고 합니다. 대기 행렬 가운데는 웨이팅 알바, 즉 줄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도 적지 않게 보였다고 합니다. 갤러리 측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찍 번호를 배부하면 그걸 돈 받고 팔기도 한다고 하기에 새벽 3시부터 번호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사전에 작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의 한 수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새벽 3시에 올릴 걸 어떻게 알고 그런 일을 했는 건지, 아니면 갤러리 측에서 늘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지, 저는 요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그 컬렉터들이 이제 훗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대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신 작가의 그림 가격이 호당 12만 원이니까 100호 크기면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건 아니고, 초보자 41세라고 하니까 초보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우리 중견 작가, 글쎄 그 대열에 섰는지는 주변의 평론가나 작가들한테 물으면 아직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평론가들한테 물어도 노 코멘트, 아니면 잘 모르는 작가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작품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미학적 판단 없이 부하 내동해서 남 따라 사는 경우라면 후회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신 작가의 타이틀은 누구나 노랑을 사랑해. 나중에 그림 화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개인전에 실패한 어느 사람이, 어느 컬렉터, 어느 기호가 쓴 글을 인터넷상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소개해 버립니다. 누구나 작가를 사랑해 하는 그 정신작가 개인전의 작품을 사러 갔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쓴 글을 소개합니다. 작년부터 서울 옥션 프린트 베이커리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고 싶어 계속 찾아보았는데 실패했다. 요즘에 그림으로 투자하는 MZ가 많다던데 나는 레알로 소장용이었다. 아무튼 그래야 나는 예산을 들고 최대한 1,000만까지도 쌀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가나아트 센터로 향했다. 그림이 다 팔렸다고 한다. 심지어 어제 텐트까지 쳤다고 한다. 앞서 얘기했죠. 작품 35점이 나왔는데 아침에 갤러리 열 때 50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패한 컬렉터는 오픈 첫날 점심때 갔다고 합니다. 샤넬 오픈런은 들어봤지만 다 팔렸다고 해? 근데 직원들이 말을 들어보니 반 이상은 알바 갔다 했다고. 이렇게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1인 1점만 살 수 있다고 들어오자마자 그림도 보지 않고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며 조용히 그림을 사고 나갔고 그래서 본인은 못 샀지만 그림을 감상하고 왔다. 돈 있어도 그림을 못 산다. 작은 옷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누구나 노랑을 사랑해 제일 큰 작품도 얼마였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꼭 사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구매 리스트에 대기자 명단을 올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론 매체에 오프닝 때 이렇게 뻑적 시끌해서 현장을 가보니 평일날이었는데 손님은 구경할 수가 없었다. 조용하고 음악만 흐를 뿐이다. 과연 이렇게 구매자나 인기가 있었다면 줄을 서지는 않더라도 띄엄띄엄 계속 작가의 작품을 보러 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의 작가 얘기는 이렇게 무분별한 글쎄요. 이런 정신작가 개인전에 그 가나아트 센터에서 또는 예맥 화랑에서 같이 연결돼서 화랑미술제와 가나아트 센터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작품 가격이라는 거는 뭐 우리 흔히 가능한 작가 작품 가격입니다. 12만 원이니까. 물론 호당 가격으로 안 파는 작가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한 100호면 1,000만 원 정도라면 그런 건 적정한 선 같은데 이렇게 40회 화랑미술제가 72억에서 뭐 150억을 팔았느니 하는 이런 대박이 난 행사였지만 우리 미술시장이 이렇게 깜깜이 작품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술계에서 지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키아프에는 9월 달에 했을 키아프에는 영국의 프리즈 아트 페어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 미술이 영국 미술에게 먹히지 않겠는가? 영화 쿼터제 하듯이 몇 대 몇으로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외국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지 아마 모르긴 해도 예상을 해보면 한국 사람 작품보다 외국 작가 작품을 구매하는 그런 선호도가 더 많이 있는 진풍경이 금년에 벌이지 않을까 벌써 우려됩니다. 우리는 유명인들 그 작가 작품 또는 이런 그 어떤 기획에 의한 작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술계가 그 물이 흐려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트센터 그 갤러리들이 작가의 어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우리 한국 미술의 제 차세대 작가로 자꾸 키워나가는 건 당연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과연 제대로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가? 그리고 무리하게 텐트까지 치고 뭐 예약 기다리고 이렇게 할 만한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은 미술품을 마치 무슨 부동산의 투자 가치로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된 관습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면 이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주변에 저를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또는 젊은 작가들도 이건 참 혀를 차는 그런 얘기들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 속에 함께 끼어들어 노래하게 되면 신인 작가가 뜨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 뭐 가요 무대나 무슨 뭐
트로트나 이런 데서 가끔 보죠. 이런 것은 그런 우리 연예계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케팅을 필요는 하겠지만, 진솔하게 작품만 하고 어떤 숨어서 하기보다는 하여간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 마케팅 없이 보통 갤러리, 보통 작가들이 울부짖음, 어떤 그런 탄성,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과연 신진 작가로 시작을 해서 유망 작가가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차후에 평론가들도 모를 테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갤러리들도 어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화랑미술제 제40회 거기에 멘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1,000만 원에 사든 100만 원에 사든 정신 작가의 그림을 사든 그 갤러리에서 보증서 하나 써주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작가를 띄운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물건에 대해서 환불 보증서를 100% 한다고 늘 광고가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작품을 사면 보증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갤러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줄 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건 무책임한 거. 이런 거는 작가에게도 나무에 올렸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코렉터 입장에서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나중에 그림이 휘쪼가리 됐다. 다시 원금도 못 찾는다. 그러면 물론 투자 가치로 샀으니까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으니까 책임은 갤러리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이런 문화는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싶다는 얘기죠. 특히 가나아트센터는 옥션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션과 분리해야 되는데 옥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속 갤러리 작가 아니면 함께 하는 작가가 그 옥션에서 우지자지하고 이런 모습은 아주 볼상사나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에서도 화랑과 옥션은 별개로 운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사촌이니까 그게 그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양심상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더욱이 우리 작가나 코렉터나 이런 분들이, 기호가들이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그림 구매할 때 어떤 상식선에서,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 아주 잘 모르면 최소한의 얼른 생각이 나는 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경기도미술관이나 각종 미술관을 훑어보면 거기에 소장품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 있는가. 거기는 검증된,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매할 땐 검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것을 한 번쯤 스크린 해보는 거. 그냥 무조건 강남에 아니면 평창이 아니라 용산에 요즘 뜬다 그래서 용산에 어느 땅을 하나 산다든가 등등 이렇게 무작위하게 무식하게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거는 너무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꾸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세계에는 부동산 업자의 스타일 같이 한순간에 무슨 일약천금을 벌고 또 되팔고 이런 개념을 일부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애호가들에게 어떤 가슴에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텐트 치고 줄 서고 밤새고 하는 거 어떤 열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방법이 너무 촐속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행태인 것 싶어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각자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